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2000년 초에 100만 원짜리 주문 도시락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모든 신문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TV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은재 케이스, 은수저, 10만 원짜리 전복죽, 캐비어 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밥을 굶는 사람도 많은데 IMF를 벌써 잊었느냐는 것이었다. 기자들도 그렇게 합세하였다. 한 장에 7,000원 한다는 금방 명함이 나왔을 때 역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떫다는 분위기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호화사치품에 대한 질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천만 원대 밍크코트, 3,500만 원대 사슴 털코트, 1,000만 원대 악어 가죽 핸드백, 프랑스제 300만 원대 라이터, 외제 자동차 등이 잘 팔린다는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유층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한심하다. 그런 돈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낸 돈인지 세무조사해야 한다 등등의 논조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면서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 생활에 서민의 꿈이 짓밟힌다. 졸부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일부 불만 계층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 살며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논조가 뒤를 잇는다. 2000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집을 옮겼을 때 2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옷과 가재도구들, 12년 된 국산 17인치 TV가 언론의 칭송을 받았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였다.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나는 전혀 검소한 부자가 아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출장 시에 1등석을 주로 탄다. 가족 여행에서도 그렇게 한다. 호텔 역시 나는 최고급만 이용한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비행기를 탈 때 3등석을 탄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답은 이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40평 이상이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 중에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유명 휴양지를 가보면 전부 부자의 별장들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소박한 자택에서 살고 있다는 어느 신문기사를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사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한 채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피하면서 두 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는 소박한 양옥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일요일 점심은 언제나 농심 너구리 라면을 먹어왔지만 내가 평상시에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나는 때로는 한 끼에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거리낌 없이 먹으니까 말이다. 언젠가 어느 금융회사 직원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기에 순댓국 잘하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순댓국도 드십니까?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부자는 뭐 입에 금태 둘렀나? 대형 PDP TV도 있고 초대형 프로젝터도 있지만 내가 욕실에 갖다 놓은 TV는 이웃집에서 버린 TV를 주워와
내 자신이 직접 수리한 것이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서 버리라고 했을 때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8시간 이상 씨름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자는 서울 잠실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순전히 보유 현금으로 건축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식사는 잘해야 돼지갈비이다. 소갈비는 비싸서 평생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술은 비싼 양주만 마신다. 내가 아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있다. 현재 나이가 80에 가깝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친구인데 그 억만장자가 이 회장을 만나러 한국의 자가용 비행기로 딱 한 번 왔었을 때 이착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주선했었다. 나는 이건희 회장을 모른다. 나는 재벌 2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지만 그는 존경한다. 그 억만장자가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은 별로 크지 않은데 정원에 있는 연못이 어마어마했고 뒷마당의 폭포가 완전 놀이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는 렉서스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물론 벤츠가 몇 대 있다. 거실 천장에 매달 샹들리에를 구입하러 프랑스까지 가서 경매장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오는 양반이 말이다. 이런 모순된 소비 태도가 부자들에게 있음을 알아라. 부자들을 그들의 소비 생활 중 지극히 단편적인 면 하나를 떼어다가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를 언론이 제일 많이 저지른다. 요즘 미국 부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은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보보스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쳐 보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보보스를 읽으며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웃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아라.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공감을 하지는 못할 것이며 웃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보보들과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자들은 벤츠를 몰다가 티코가 끼어들면 건방지다고 티코 운전사를 마구 패는 족속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녀석들은 모두 졸부이거나 졸부 2세들이다. 나의 충고. 주변에 진짜 부자 한 명 없으면서 부자들에 대하여 아는 척 하기는.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 슬피 우는 부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떠냐. 돌을 파묻어 놓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못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정말 골 때린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은 써야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애적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면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것과 소비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도 소비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뭐가 건전한 소비인가? 낭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 하라는 것이 건전한 소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낭비와 분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한국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휠라홀딩스의 윤윤수 회장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600을 탄다고 해서 그가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아니 왜 낭비의 기준을 당신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드는가? 젊었을 때 노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만일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차라리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나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재산을 달러로 바꿔 얼마든지 갖고 나갈 수 있다. 미국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체인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에는 2인용 잠수함도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내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집 뒤 정원에 놓을 집채만한 정원석들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예 화물선 하나를 전세 냈는데 그 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 부자들의 돈 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처단해야 하고 미스 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하우스텐보스는 2003년에 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곳이다. 재정이 부족하자 그들은 인공운하 옆에 자가용 요트 정박시설도 갖춘 최고급 별장촌을 만들고 부자들에게 팔아 재원을 마련하였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때 나는 혹시나 바닷가에 그런 고급 단지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때 내가 공무원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였다. 나는 내가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조차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험적으로 말해서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들 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위화감? 단언하건대 그런 위화감을 침튀기며 언급하는 사람 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 개인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들의 0.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세에게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은 세금이나 재테크에는 귀신들이므로 아마도 세금도 최대한 절세 혹은 탈세하는 방향에서 상속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되게 하려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세성 소비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코트도 팔려야 하고 40억짜리 아파트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의 돈이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요즘 핫한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인당 15에서 20만 원, 저녁은 30만 원 이상인 곳이 많다.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난하였을 텐데 잠잠한 것을 보면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경향은 이제 많이 사라진 듯 싶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진짜 맛있느냐고? 부자가 되면 감탄을 잃어버린다고 이미 얘기했다.